김 사장님 중대 결심 이제 그만 땡땡하자. 이 땡땡이 뭘까요? 폐업하자입니다. 2024년 1월에서 9월까지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444건이에요. 작년에 1년 동안 1657건이었거든요. 이제 곧 훌쩍 넘습니다. 왜냐하면 전년 대비 19%나 늘어났으니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2022년 대비 2023년에 65%가 늘어났거든요. 65% 늘어났는 와중에 기저효과도 없이 2024년에는 또 20% 거기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2022년 대비하면 2배가 넘을까요?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겁니다. 적어도 2,000건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충격이죠. 김 사장님이 중대 결심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중소기업이든 법인들이든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영업이익이 매년 반토막이 난다고 해요. 매년 반토막. 그러면 폐업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버티다 결국은 나는 문 닫을게. 이제 그만 폐업하자. 이 말이 그냥 상시적인 말이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016년만 하더라도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740건이에요. 예, 2017년에도 699건이고요. 지금 거기에 비하면 2배 늘었죠 벌써요. 2배 늘었습니다. 2018년에 807건이고요. 지금 거기에 비하면 2023년은 2배 늘었잖아요. 이렇게 2배씩 늘어나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이 법인, 기업, 인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법인이나 기업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저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왜 어려운가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현재까지요. 지금까지는 최저임금이나 혹은 주 52시간제가 기업을 짓눌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금리가 또 하나의 어떤 부담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하지만 3.25%로 3.5%라는 것은 여전히 높습니다. 2028년 8월에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이 0.5%가 0.75%가 되더니요. 2022년 8월에는 1.75%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 1월에 3.5%까지 올라갔어요. 수직적으로 올라갔잖아요.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진짜 죽을 맛이죠. 아니 매출이라도 많이 늘어나면 다행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내수가 붕괴했다. 내수가 무너졌다.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말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내수가 무너져서 매출액은 쪼그라들고 영업이익은 줄어들고 이자를 갚을 돈은 없고 한계 기업은 10개 중에 4개가 한계 기업이고 최악의 상황이 된다는 것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 그냥 쉽게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김 사장님이 이제 그만 폐업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일까요? 정한진 TV를 보시는 많은 중소기업 사장님들, 소기업 사장님들, 자영업자분들, 개인사업자분들 아마 이 말 공감을 할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부실률이나 회수율을 보면 확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수율이요. 2023년이 10.1%거든요. 역대 최저입니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대출을 받았는데 10분의 1밖에 회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수가.
야, 진짜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2022년만 하더라도 17.2%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도 11.6%예요. 게다가 2018년에는 20.4%였고요. 지금은 반토막 10.1%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정책 자금마저 지금 갚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게다가 부실률은 역대 최고입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4.18%입니다. 부실률이 역대 최고까지 올라왔습니다. 예, 2020년에 3.88%거든요. 그때보다 높습니다. 2018년 3.78%보다도 높습니다. 2022년에 2.73%로 좀 주는가 했는데 결국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악은 이거예요. 정부의 정책 자금마저도 부실률이 높아지고 회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기업들이 싼 이자로 받은 대출마저 갚을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지금 얼마나 어렵다는 뜻입니까?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제 그만 폐업하자라는 말이 그렇게 나올까요? 저는 그만큼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보는니다. 경제 주체들 모두가 정부 빼고 정부 빼고 가게나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수 부진은 진짜 어렵다. 장기 저성장의 상황은 지금도 계속된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 허우적거림이 결국은 힘이 빠져서 바닥으로 가라앉을까 겁난다. 이런 말이 아주 쉽게 나옵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매년 반토막이 된다는 거예요. 매년. 시간이 지나면 반토막. 시간이 지나면 반토막. 오죽했으면 위기의 중소기업이라는 말을 쓰고 파산이 역대 최고라는 말을 쓸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는지 저는 확실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여러분 이런 와중에 전기요금까지도 뭐 10.2%, 5.2% 이렇게 올린다고 하니까 참 기가 막히고 노릇이죠. 아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지금 경영자들은요. 아마 한숨만 내실 거예요. 한숨만 내쉬면서 먼 산을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아니 믿고 뽑아놨는데 안 그래도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중소기업에게 지금 오히려 사약 처방을 하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사약 처방을 하는 거다. 그 정도로 여러분 중소기업들은요. 지금 최악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뭐 방법 없습니다. 그만큼 모르는 사람, 제대로 시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뽑아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걸 두고 우리가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다. 저는 그 생각만 하게 되네요. 참 안타깝다.